요즘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분 많으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 흙을 채운 화분에 키우고 계실 건데요. 하지만 실내 식물이라고 해서 꼭 흙에서만 키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경재배로 특색 있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항 겸용으로 두면 물고기들과 함께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수경재배가 번거로울까봐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하세요. 곧 소개할 3가지 수경식물과 구피라면 정말 키우기 쉽기 때문이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히려 흙에서 키우는 토경재배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만 치어가 태어나면 잡혀 먹을 수 있어서 나중에는 분리해서 키워야 하는데요.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플랜트를 소개해주는 남자. 오늘의 생생한 정보, 오생정입니다. 우선 수경식물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키우는 반려식물은 보통 흙에서 자라기 마련인데요. 흙 없이 물을 이용해 기르는 방식을 수경재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병충해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 꺼려 하시는데요. 이러한 재배 방식으로 기르면 흙을 통해 해충이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살충제를 쓰지 않더라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한편 오늘 소개할 수경식물 3가지는 음지식물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지식물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조해주세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수경재배를 하면 초보자분들도 실내에서 키우기 너무 좋은 반려식물이죠. 그리고 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재배보다 깔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대어와 함께 어항에 키우면 플랜테리어를 겸할 수 있죠. 그래서 집안 곳곳에 둘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인테리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 때문에 물갈이를 자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키우기 귀찮지 않을까요? 영상 말미에 설명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경식물의 정화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집안을 화사하게 해주는 효과와 더불어 공기 정화까지 되니 집안에서 키우기 좋겠죠. 그러면 열대어, 특히 구피와 함께 키울 수 있는 수경식물 3가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수경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이전에 초보자가 키우기 좋은 식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커다란 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스킨답서스의 큰 식물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는 성장 속도가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만 워낙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데요.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만 잘 지켜준다면 초보자 분들도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마치 정글 밀림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화분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항으로 키우면 더욱 풍성해 보이는 외관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집안 분위기에 맞는 플랜테리어를 찾는 분들께 정말 적합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경재배 식물은 평화백합이라고 불리는 스파트필름입니다. 중앙에 하얀 꽃을 피워 실내에 두고 키우기 너무 좋은데요. 음지식물이라 해가 들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효과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집안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사무실에 두기에 적합하죠. 다만 스파트필름은 치명적인 독성 성분이 있어서 반려동물 혹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스킨답서스와 함께 열대어 구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키우셔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수경식물은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넓은 잎과 마치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는 모양이 관상용으로 두기 제격인 식물입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예쁜 수영으로 키워도 좋고 행잉 화분을 활용하여 늘어뜨려 키워도 좋은데요. 그리고 마블, 엔조이, 라임 등 다양한 패턴이 있어 종류별로 모으는 재미가 있죠. 한편 스킨답서스는 수경식물 중에도 구피와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구피의 배설물이 영양분으로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본래 수경재배를 하려면 양액을 분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구피의 배설물이 양액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물갈이만 해주면 스킨답서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죠. 그리고 뿌리를 통해 바로 영양분으로 가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구피에 의해 생긴 이물질이 크게 남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물갈이가 귀찮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스킨답서스에서 산소가 물속으로 분포되어 산소통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구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스킨답서스를 독성이 있는 식물로 소개하여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은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스킨답서스에 있는 독성은 구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키워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드린 수경재배 식물 3가지 중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구피를 키우는 분을 위해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항 바닥에 깔아둘 자갈, 취향에 따라 꾸며줄 껍데기,
소라, 돌, 마지막으로 수경재배 가능한 식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항은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유리원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 어항 크기에 맞추기 위해 스파티필름과 스킨답서스 줄기를 자를 건데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두 식물은 독성 물질이 살짝 분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장갑을 끼고 잡으셔야 하고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갈을 깔아주고 소품을 이용해 수경화분을 꾸며주면 됩니다. 그 다음 구피를 넣어주기 전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워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 온도를 천천히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원래 살던 물과 온도가 다르면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구피를 다른 곳에 옮겨준 후 수경화분의 절반 채워준 물과 구피가 살던 물을 함께 섞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후 구피를 넣어주면 살기 좋은 수경화분을 완성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피 치어통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수경식물 키우실 분은 꼭 집중하세요. 일단 구피 치어통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피는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번식력도 정말 좋아 치어들이 금방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치어들은 잡혀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피와 분리해줘야 오래 잘 키울 수 있겠죠. 우선 커피 마실 때 쓰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줍니다. 빨대가 들어가는 뚜껑은 비닐로 붙여주시고 사방을 바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피 치어가 태어날 때마다 컵 뚜껑 안쪽에 넣어 뒤집어 놓고 키워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다음으로 물 갈아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순서만 잘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갈아줄 수 있는데요. 보통 물을 갈아주는 시기는 오염도에 따라 2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식물은 뿌리채 뽑아 넓은 쟁반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이물질이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2번에서 3번 정도 꼼꼼히 씻겨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항을 씻겨줘야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구피들은 뜰채에 걸러 원래 살던 물과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 수돗물에 잠시 두어줍니다. 이후 어항 구석이나 소품 등에 묻은 자잘한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헹궈주면 끝이죠. 참고로 마지막 3번째 순서가 되기 전에 수경식물 뿌리와 어항이 모두 헹궈져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항에 새로운 물로 절반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구피가 살던 물 온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손으로 체크해주며 나머지 절반을 채워줍니다. 혹시 순서를 잊으셨다면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물 갈아 주실 때 꼭 활용해보세요. 여기까지 열대어 구피와 키우기 좋은 수경식물 3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처음 들여놓을 때와 물 갈아줄 때 말고는 손이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 키우기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분이라면 이참에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식물에게 취약한 병충해 주제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